네, 고2 주간 테스트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6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f 합성 gx가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gx라는 속함수가 1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불연속이에요.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것이 서로 다르죠. 자, 그러니까 1이라는 지점에서만 이 합성함수가 연속이 돼준다면 다른 구간에서는 당연히 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x가 1인 지점에서 이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1인 지점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함수값과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때 f 합성 gx 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우극한, 좌극한 해서 1에서의 함수값, 우극한값, 좌극한값 이 세 개가 다 똑같으면 1에서 이 합성함수는 연속이 되는 거죠. 차근차근 써보면 G1은 요 위에 식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죠. 이게 2가 되니까 얘는 F2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1보다 큰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니죠, 밑에 있는 식을 활용해야 되겠네요. 밑에 있는 식에서 x가 1로 가니까 gx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는 f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다시 또 2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요것도 f2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f2랑 f-1이랑 이것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2는 여기다 2 집어넣어서 4-2a, f-1은 1 플러스 a, 요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요. 미분 가능에 대한 문제인데, 미분 가능하면 항상 전제 조건으로 연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의 경우에는 1이라는 경계선에서 첫 번째 연속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의미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면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연속을 확인해 봅시다. 위에 식에다가 그냥 1 집어넣고 밑에 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b와 a 플러스 4가 같으면 그러면 연속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은 fx라는 함수를 자체를 미분을 먼저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4x가 되겠고 밑에는 a가 남을 텐데, 자, 이 상황에서 1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한다면 이미 미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게 좌미분계수죠. 그래서 4가 될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그냥 a라는 상수이기 때문에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a가 되겠죠. 이것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6이 나오게 돼요. 답은 24,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요. fx를 x-1의 제곱으로 fx가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했으니까 요놈 곱하기 몫에 해당되는 qx가 와야 되고요. 원래 뒤에는 플러스 나머지가 이렇게 붙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을 하나 써 놓으시고 여기다가 당연히 x에 1 한번 대입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1-a 플러스 b가 0이다.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것을 그대로 미분해서 또 한번 활용할 수 있죠. 이 식을 그대로 미분해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ax가 될 거고, 자, 요거 미분하면 곱미분이니까 앞에 있는 식을 미분해주고요. 뒤에 있던 qx 그대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qx 한번 미분해주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도 어차피 우리는 x에다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좌변은 4-2a가 될 거고요. 우변은 싹 다 0이 돼요.
1 집어넣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변은 0입니다. 그러면 A 값이 2란 얘기고 A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A 더하기 B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요거는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죠. 주어진 방정식이 단순히 fx가 아니라 fx 빼기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녀석을 gx로 새롭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fx에서 x를 뺀 것을 gx 이렇게 정의했을 때, 자,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이 궁금하니까 요 놈들의 값을 차근차근 구해볼게요. g-1, g0, 그 다음에 g1, g2 요렇게 4개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g-1이면은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요렇게 생길 거고, 문제에서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g0이면은 f0 빼기 0인데요. f0이 3이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g1이면은 f1에다가 1 뺀 거니까 f1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g2면은 f2에다가 2를 뺀 거죠. 근데 f2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2를 빼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변화하면서 그 함수 값의 부호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죠. 여기서 지금 부호가 변동이 됐으니까 최소한 1개 확보했고요. 여기서 또 부호가 변동됐으니까 0과 1 사이에서도 실근 1개 확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부호가 변동됐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서도 또 실근 하나가 확보가 되면서 결국 자, 이 전체를 다 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최소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fx,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일단 요것부터 확인을 합시다. f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랑 g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같은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집어넣으면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지워지고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역시 지워지고 2가 남겠죠.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하면 뭐가 좋냐? 그럼 이 식에다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한 번 빼주고 플러스 g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f-1과 g-1을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얘 한 번 빼주고 얘 한 번 더해주고 이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f는 f끼리 한쪽으로 묶어서 쓸 거고, 그 다음에 g는 g끼리 한쪽으로 묶어서 쓰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모아보면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g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 다시 한번 리미트를 써가지고 쓰면은 얘는 h분의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 그리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일단 뭔가 미분계수의 모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근데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값이 분모에 딱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있는 리미트는 잘 있죠. 그죠?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딱 됐으니까 첫 번째 있는 리미트는 요거 그대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h가 0으로 가면 빨간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자,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뺐을 때 분모에 딱 보여야 되는데 조금 달라요. 그죠?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2h잖아요. 근데 그냥 h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줄 거고 뒤에다가도 또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곱해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요렇게가 그때야 이제 비로소 미분계수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요. 저 뒤에 곱해놓은 마이너스 2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계산하시면 돼요. fx, gx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넣겠습니다. 자, f'x 구하면 4x 플러스 1이죠?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g'x 구하면 얘는 3x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3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역시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번에는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항상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이 분모에 딱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x-a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추가시켜가지고 자, 이 녀석이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 되고 그러면서 분자가 요렇게 딱 나와줘야 그래야지 이게 미분계수의 형태를 딱 갖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모에 있던 x-a가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라는 것은 x-a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꿨다는 건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분모에 한번 곱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자 분자에다가도 한번 요 놈을 요렇게 곱해줘야 요렇게 써줘야지 이 전체적인 값이 좌변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미분 계수가 됐죠. 그런데 얘가 f 프라임 얼마가 됐느냐? f 프라임 얼마인지를 찾으려면 항상 이 리미트를 보는 거예요. x가 a로 가까이 가면 이 녀석도 a 세제곱, 이 뒤에 있는 부분도 a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a 세제곱이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a 세제곱이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 프라임 a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남아있는 이 분수를 생각할 때도 조심할 것은 여전히 얘도 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a로 가요. 그러면 얘가 a로 가니까 얘 a제곱 되고 요것도 a제곱 되고 요것도 a제곱이 되면서 이 뒤에 부분이 a제곱이 3개가 더해진 3a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붙여놓으면 3a제곱 곱하기 f 프라임 a 세제곱 이 모양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2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죠. 합격.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래프로 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니은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없었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x축이랑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만나는 요런 모양이었을 텐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변 전체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자,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던 부분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볼록 요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뒤집히는 순간 이 지점 x가 2인 지점이 뾰족해지죠. 그죠? 그래프가 뾰족해졌다라는 건 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2에서의 미분, 좌우의 미분 계수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근데 미분 가능을 확인하려면 연속인지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인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그 디귿에 있는 fx는요. 연속이 안 됩니다. x가 2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x는 2에서 불연속. 그러면 미분 계수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연속이 안 됐기 때문에 미분은 당연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는 자, 요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일단 요런 식을 만나면 처음에 x에다가 x랑 y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시작하는 거죠. x, y에다 전부 다 0 집어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빼기 0 이렇게 돼요. 그쵸? 결론은 f0이 0인 걸 확인한 겁니다. f0이 0이구나. 이걸 하나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f'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놈을 그 미분계수의 정의로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자, 요것이 이제 f'2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여기서 이 f2 플러스 h 이 부분을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형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고요. 자, 요 부분이 요 관계식에 의해서 f2 더하기 fh 마이너스 2 곱하기 h니까 4h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요 빨간 부분이 지금 요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마이너스 fe 그대로 붙여 써주고요. 그러면 fe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식을 요렇게 따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그리고 요 h분의 마이너스 4h는 h 지워주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 모양까지 왔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되는데 요 모양에서 우리가 아까 f0이 0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주고요. 요렇게 붙여줘도 자, 이렇게 넣어줘도 어차피 이거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분모 분자에 빼기 0을 붙인 거니까 이 전체 분수의 값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초록색 부분을 붙여주는 순간 그 순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쵸? 미분계수 형태. h가 0으로 가는데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 이거는 f 프라임 0의 구조를 갖고 있죠. 보이나요? 네,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0이에요. f 프라임 0의 값은 4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 초록색 부분이 4가 되고 거기서 다시 4를 뺀 게 답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0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처럼 fx 앞에 이렇게 1차식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요걸로 이제 양변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자, fx를 내가 얘로 나눠가지고 x-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x값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fx에서 x값이 1일 때는 뭔가 다른 값이 하나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k라고 잡을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x값이 1인 지점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극한값이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때의 요게 fx잖아요. 요게 1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k로 잡아놨으니까 자, 이것이 성립이 되면 이 함수는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극한을 잘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줘야 이런 상수로 수렴할 수 있죠. 안 그럼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야 한다. 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따라서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상수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a 값을 다시 집어넣고 분자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분모에 있는 x-1하고 약분을 딱 시키는 순간 자, 이렇게 시키는 순간 부정형을 벗어났다. 부정형을 벗어났으면 x가 1로 가면 x에 1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은 5가 될 거고요. 그 값이 k 값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죠. 1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문제에서 F1을 찾으라 그랬는데 F1을 우리가 지금 K로 잡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F1의 값이 방금 찾은 K값 5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이상하게 생긴 요 도형의 넓이를 이제 fx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표현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 p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x, x제곱이라고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c라는 점, 요 c라는 점이 1,1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모양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C점에서 P점까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 하나랑 요 삼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밑에 생기는 길쭉한 삼각형 하나 요렇게 두 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넓이를 구할게요. 그럼 요 놈부터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요 놈은 지금 잘 보면 여기 길이가 1인 게 보이죠? 여기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연장하고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그때 요 부분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잖아요. 높이. 요걸 밑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의 길이가 얼마인가 잘 생각해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x제곱인데 요 점의 y좌표가 1이니까 그럼 요 길이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괄호 2분의 1 괄호 x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것이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삼각형도 갖다 놓고 생각해 보면 초록색 삼각형은 자, 초록색 삼각형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1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얘를 요렇게 연장하고 얘를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 길이가 높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길이는 얼마냐? 요 점의 x좌표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x-1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역시 1이니까 2분의 1 하고 요거 x-1 이렇게 쓰면 이게 초록색의 넓이다. 자, 그럼 빨간색과 초록색을 더하면 이제 fx가 만들어지죠. 둘이 더해버리면 fx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깁니다. fx가. 그럼 fx를 문제에서 말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fx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분자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분모 분자에 2를 한 번씩 곱할게요. 번분수 보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분자는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원래 요거였는데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0분의 0꼴이니까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2괄호 x-1 그다음에 요거 x-1 있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x-1 잡아서 지워버리면 부정형을 벗어났으니까 x1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쵸?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에서는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근데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우리가 미분시켰을 때 이렇게 미분되잖아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미분이 될 텐데 그렇게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써진 식에서 여기를 다 이제 1로 바꿔주면 요게 우리가 찾고 있는 값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요게. 자, 우리는 요 놈의 값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찾아야 돼요. f'1, g1, f1, g'1. 이 네 가지 값을 찾으면 되는데 그 네 가지 값을 요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x가 1로 가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f1의 값이 그러니까 f1-4가 0이 꼭 돼야 되는 거니까 f1의 값이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요거 벌써 찾았어요. 요 놈의 값이 4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에서도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 분자의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g1-2 얘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g1의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g1도 찾았습니다. 자, 요거 찾았어요. 2. 그럼 이제 f'1과 g'1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f 같은 경우는 4라는 숫자를 우리가 f1로 바꿔 써도 되는 거니까 바꿔 써주기만 하면 바로 그냥 모양이 x-1분의 fx-f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건 f'1의 모양이죠. 그래서 요놈의 값이 그대로 문제에서 알려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인 거는 바로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건 얘예요. 자, 요 녀석은 이 자리에다가 g1을 집어넣었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g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g1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뭔가 지금 약간 안 맞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것이 분모에 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좀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부호를 좀 조정할 수도 있는데 x를 t로 그러니까 x에서 부호를 바꾼 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는 방식을 취해 주시면 그러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던 모양대로. 자, 그렇게 치환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었으니까 t는 부호가 뒤집혔으니까 t는 1로 가겠죠. t는 1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있던 자리에 t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요. 부호가 뒤집혀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런 거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자 마이너스를 앞에다 이렇게 빼주고 자 요거를 t-1로 짝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미분계수의 모양이 됐죠. 초록색 부분이 g'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부분이 g'1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고 그 결과가 지금 3이다 라고 써져 있으니까 결국 g'1의 값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 계산 결과는 4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8,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문제가 개념 원리에 있었죠. 일단 이 fx라는 식은 10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는 식인데 이 녀석을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곱해져 있는 식을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괄호를 미분시켜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1이잖아요. 생략해도 되지만 모양 구조를 보기 위해서 쓸게요. 첫 번째 괄호 미분한 거고요. 거기에 두 번째 괄호 곱해져 있고 세 번째 괄호 곱해져 있고 네 번째 괄호 곱해져 있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10번째 괄호까지 쭉 곱해진 것 요런 게 한 덩어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이번에는 첫 번째 괄호 그대로 있고요. 두 번째 괄호가 미분이 돼서 두 번째 괄호가 미분되면 얘가 1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괄호, 네 번째 괄호 그대로 아니 마이너스 5라고 쓰면 안 되죠. 마지막 괄호 쓴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또 플러스 이번에는 첫 번째 괄호도 그대로 있고 두 번째 괄호도 그대로 있고 세 번째 괄호가 미분되면서 1 되고 네 번째 괄호 그대로 있고 쭉쭉쭉쭉 마지막까지 그대로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괄호도 그대로 있고 두 번째 괄호도 그대로 있고 세 번째 괄호도 그대로 있고 네 번째 괄호도 그대로 있고 모든 괄호들이 다 그대로 있고 마지막에 이 10번째 괄호가 미분돼서 1 되는 거 이게 마지막 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식으로 미분이 됐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f'1 그리고 f'4 딱 이 두 개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큰 식에다가 내가 x에다가 1을 넣고 싶은 거예요. 1. 그럼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x-1이라는 괄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 해가지고 마지막 줄까지는 모두 다 얘가 0이 되는 순간 통째로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없어진다고요.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럼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식만 살아남은 건데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 x에 1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자, 요 1은 이제 생략할게요. 여기다가 x에 1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질 거고, 자 f'4를 구할 때는 요 x 빼기 4라는 괄호를 가지고 있다면 다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다 0으로 가겠죠? 이거 세 줄 다 0으로 갈 거고, 자 지금 안 보이는 요 네 번째 줄에 있는 식만 살아남을 거고, 또 나머지 뒤에 것들도 다 0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줄에 있는 식은 어떤 식이었느냐? 네 번째 줄은 자 첫 번째 괄호 그대로, 두 번째 괄호 그대로, 세 번째 괄호 그대로, 그리고 네 번째 괄호가 미분돼서 1 된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x-10까지. 요 초록색으로 쓴 얘만 살아남은 상태예요. 거기에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써보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괄호에 4 집어넣으면 3 될 거고, 그 다음에 2 될 거고, 그 다음에 1 될 거고, 1 생략하고, 그 다음 괄호가 x-5였겠죠? x-5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는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6까지 지웠다고 쳐봐요. 그럼 분모에 남은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분자에 남은 것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요렇게 3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답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확실하고, 약분되는 거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4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아마 문제를 딱 읽으면서 눈치챘겠지만 이것도 사이값 정리로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fx와 gx가 같다라는 식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fx-gx가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게 fx고 요게 gx니까 fx에서 gx를 빼면요, x의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것이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이 1부터 2라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표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놈한테 다시 h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h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h1의 값과 h2의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면 돼요. 그죠? 그럼 곱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h1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 h2면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32 플러스 8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1과 h2를 곱한 식이에요. 그게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럼 앞에 괄호에서는 1, 2, 3이 없어져서 k만 남고요. 뒤에 괄호는 37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k에 대해서 인수분해된 2차식이니까 이거 사이값이에요. 2차 부등식.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7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땡땡땡땡 마이너스 36까지. 그래서 36개,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fx와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에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해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억은 fx분의 gx는 2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의 이거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보면 되는데, 이건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gx가 2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값도 0이에요. 좌극한도 0이에요. 우극한도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fx의 경우는 2라는 지점을 보면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1로 가고 있고요. 함수값은 2니까 좀 달라요. 하지만 분자에 있는 친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 놓고 보면 얘는 2라는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일 수밖에 없죠. 1분의 0이나 2분의 0이나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합성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인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속함수부터 봐야 되니까 fx라는 함수의 1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1에다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와가지고 목적지가 여기네요. 0이죠. 근데 0으로 뭐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0입니다. 자, 우극한 목적지가 여기죠. 1입니다. 근데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딱 0과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함수값 역시 1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이제 g라는 겉함수에 넣어보면 자, g에서의 좀 전에 좌극한의 값이 딱 0이었죠? 그러면 g0 이것이 합성함수의 좌극한이라고 볼 수 있고 우극한의 fx의 1에서의 우극한이 딱 1이었죠? 그러면 g1 요게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입니다. 물론 얘는 함수값이기도 해요.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으면 연속인 거고 이게 안 같으면 불연속인 건데 g함수를 봐봐요. gx를 보면 g0이면 여기죠. 마이너스 1입니다. g1이면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서 이 합성함수도 1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fx랑 gx를 곱한 식이 x는 4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4로 가볼게요. 4면은 요 지점인데 gx의 경우에는 4를 기준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쭉 직선인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기울기가 1이고요. 기울기가 1이고 4,0을 지나가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4 요런 직선입니다. 근데 fx는요. 4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달라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상수함수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상수함수. 얘는 그냥 y값이 계속 1이니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였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는 x-3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직접 써볼 건데 자,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두 가지 모양으로 쓸 수 있죠. 지금 우리 어차피 궁금한 데는 4니까 4보다 작은 쪽, 4보다 큰 쪽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4보다 작은 쪽, x가 4보다 작은 경우에는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고 얘는 여전히 x-4죠. 계속. 그러면은 1에다가 얘 곱해봤자 x-4라는 식밖에 안 남을 텐데 근데 x가 4보다 클 때는 요번에는 fx식이 이거가 됐죠. x-3이고 gx식은 아까부터 계속 이거였으니까 얘네 둘을 곱한 식이 fx 곱하기 g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3, x-4 이렇게 생긴 식이 돼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식이 4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결국 4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연속은 당연히 돼요.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곱한 것도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만 확인하면 되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보기 위해서 요거를 통째로 미분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미분을 한번 해주시면은 그러면 위에 있던 x-4는 미분하면 그냥 1이라는 상수가 되고요. 얘는 한번 전개시키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니까 미분하면 2x-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4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냐가 궁금하니까 이 녀석한테 4를 집어 넣은 거 그게 이 상수가 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어보면 1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그 얘기는 4라는 지점에서 이 곱해진 함수, 곱함수는 미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5번이네요. 5번. 네, 5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네요. 아까 앞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은데 나누려면 그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fx를 자,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요거 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근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 함수값은 문제에서 말을 해줬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fx는. 근데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1 지점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지점에서의 극한값, 자, 요게 마이너스 1 지점에서의 극한값이죠.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인 2하고 같아야 연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분자식에다가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b 값이 a 플러스 1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요 b 자리에다가는 내가 a 플러스 1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식이 얘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순간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분자도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이 분자도 분모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자에 있는 3차식을요. 바로 조립제법으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 뽑아내 버릴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조립제법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하고 분자에 있던 식을 지금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이 하나 뽑혀 나오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딱딱 지워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식은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3인데 그놈의 값이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 a 값 찾았으면 요 관계식에 의해서 b 값도 이제 나오잖아요. b 값은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 fx라는 함수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자, 아까 전에 요거 지워지고 나서 요것만 남아 있었잖아요. 요것만. 그럼 거기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생각해보면은 이거 a 플러스 1도 0이네요. 그러면 결국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fx는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상수항도 날아가고 얘만 남은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만 남아있는 요런 함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2차 함수의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시면 답이고, 이거는 뭐 중3 때부터 했던 거죠.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여기 추계방정식이 x는 2분의 1이죠. x는 2분의 1.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면 마이너스 2는 좀 멀고요. 플러스 2는 좀 가깝겠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영역에서 최대 최소를 찾고 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데가 여기라는 거 확실하고 가장 낮은 데가 여기라는 거 확실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꼭지점의 y좌표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높아. 그럼 여기가 최대값인데 여기의 값은 아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x가 마이너스 2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가지고 여기에 최대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요 첫 번째 식에 나와 있던 이 fx-gx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hx로 잡아놓고 출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이렇게 잡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식에서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hx가 됐기 때문에 hx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hx라는 친구는 2로 가는 애구나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이 적어놓은 이 관계식에서 fx는 gx 플러스 hx구나 라는 것도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요놈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방금 전에 fx가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의 fx 자리 요 fx 자리에다가 요거를 갖다 넣는 거죠. fx 자리에다가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는 자 2가 곱해졌으니까 2gx 플러스 2hx 그 다음에 플러스 3gx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분자에는 gx 앞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한테 마이너스 2가 뿌려지니까 마이너스 2gx 마이너스 2hx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 분모는 5gx에다가 2hx가 더해져 있는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gx에다가 마이너스 2hx가 붙어있는 형태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gx랑 hx는 레벨이 달라요. 그쵸? gx는 아까 어떤 친구였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였습니다. gx는. 근데 hx는 어떤 친구였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2라는 소소한 값으로 수렴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볼 때는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버리면 알 수 있어요.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버리면 5 플러스 2 한 다음에 여기 이제 gx분의 h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붙고 gx분의 hx가 되는데 이 gx분의 hx라는 것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 g는 무한대로 가는데 h는 2로 가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 다 0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답은 얘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gx의 개수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요. 요렇게 생긴 식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n분의 1을요. h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n분의 1을 h로.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h가 0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이거를 h가 0으로 이렇게 바꿀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던 n이라는 녀석은 h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분모로 깔아주면 되죠. h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던 n분의 3은 3h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f0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 됐죠. 그리고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3h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h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3 곱해주고 대신 뒤에다가도 3을 하나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f 프라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0에다가 3 곱한 것이 그대로 이 문제 답인데 f 프라임 0이 8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4가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이거 로레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x값을 c라고 하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닫힌 구간 내에 f 프라임 c가 0이다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 프라임 c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c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c를 찾아보면 미분을 해서 c를 집어넣은 거니까 3c 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요거를 0이다 라고 놓으면 요 방정식의 해가 C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 방정식의 해가 이 구간 안에 무조건 들어가느냐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려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거의 두 실근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실근의 합이 3분의 4고
그 다음에 두 실근의 곱이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P, 이거를 Q,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바로 답은 4구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는 요 놈에서 C값을 찾은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해야 되거든요. 근해 공식 하면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루트 28인데 안 꺼내고 그냥 쓸게요. 자, 얘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루트 28이라는 숫자는 얘는 5보다 좀 큰 숫자니까 이거 5점 몇몇몇이에요. 얘가 5점 몇몇몇. 그러면 이 중간에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7점 몇몇몇 이런 숫자가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3점 몇몇몇 이런 숫자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2를 살짝 넘죠. 그죠? 2점 몇몇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점 몇몇몇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요 구간 안에 다 들어오겠구나 확실히. 그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답을 4야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정확하겠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모양을 잘 좀 바꿔가지고 미분계수를 좀 뽑아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분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fx로 한번 묶고 싶잖아요. 그죠? fx로 한번 묶어주면은 fx-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분모에 지금 1-x가 보이는데 1-x 말고 x-1이 있으면 좋겠죠. x-1. 그래서 자, 원래 이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분모를 내가 그럼 x-1로 바꾸자. 대신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부호를 바꿔준다는 얘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빼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x-1 준비됐고 분자에 fx도 있어요. 그럼 누가 필요하냐면 f1이 필요하죠. f1. 그죠? 근데 여기서 f1의 값이 0이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다가 f1을 살짝 껴넣어가지고 자,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여기다가 fx하고 빼기 f1을 살짝 껴넣어요. 껴넣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안 건드렸다. 그대로 fx-2. 자, 이렇게 놔도 문제가 없죠. f1의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하나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예쁘게 미분계수의 형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f'1로 써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 x값은 1로 가까이 갈 겁니다. 따라서 얘는 f1 빼기 2가 돼요. f1 빼기 2. 근데 f1의 값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 빼기 2가 돼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랑 맨 앞에 빼놨던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이 f'1 이것의 값이 10이다. 따라서 f'1의 값은 5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gx라는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를 하나 합성을 시킬 건데, 이 gx부터 살펴보면 gx는 x-2의 제곱 플러스 k-4 이렇게 생긴 애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런 2차 함수인데요. 꼭지점의 좌표가 2, k-4 이런 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x가 2인 지점에서가 궁금하고 gx가 속함수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gx에서 x가 2인 지점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자, 요 지점을 잘 생각해 보면 요 지점에서의 좌극한이라든가 우극한이라든가 함수값은 모두 다 k-4로 표현이 되죠. 그쵸? 그래서 합성 함수가 2에서 불연속이다 연속이다를 말하려면 이걸 봐야 되잖아요. 자, f g 안에다가 2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좌극한 f 합성 gx 요거 하고,
그 다음에 x가 2로 갈 때에 우극한 f 합성 g 이렇게 세 가지가 같으면 그러면 이 합성 함수가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해보면 g2라는 거는 정확하게 k-4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함수 값에 해당되는 식은 f k-4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gx의 2에서의 좌극한이라든지 혹은 gx의 2에서의 우극한은 모두 다 자, 요렇게 k-4로 오고 있는데 어디서 오고 있냐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k-4보다 높은 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니까 k-4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얘네 둘은 모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라는 함수 안에 자 k-4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k-4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중인 거예요. 얘나 둘 다.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자 k-4라는 지점에서 f의 함수값과 이건 뭐냐면 우극한 값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k-4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우극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은 지점이면 그러면 연속이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이런 데다 뭐 2분의 1 같은 거 찍었어요. 그럼 2분의 1 같은 지점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지점에서의 우극한 값은 같죠. 그럼 연속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연속이 될 가능성은 지금 여기 fx 자체가 지금 불연속인 이 세 군데가 후보가 되는 거죠. 1지점과 2지점과 3지점이 후보가 되는 건데 자 1지점을 살펴보면 1지점은요. 함수값이 3이고요. 1지점에서의 우극한 값도 역시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거 따라가면 역시 3이죠. 그러니까 1이라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랑 우극한은 같았던 거예요. 좌극한이 달랐던 거죠. 그러므로 x가 1인 지점에서는 이 합성함수가 x가 1인 지점이 아니라 이 k-4가 1이 되는 순간에서는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지 않는구나.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k-4가 1인 순간 요거일 때는 불연속이 되지 않아요. 연속이 됩니다. 그럼 k-4가 그럼 2면은 어떨까? 그럼 2라는 지점의 함수값과 우극한 값을 보는 거죠. 그럼 2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죠, 지금.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우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쵸?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그럼 k-4가 2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우리가 찾고 있던 불연속이 발생을 하는구나. 자,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 k-4가 3이 되는 순간을 보시면 3이 되는 순간에서도 함수값과 우극한을 보는 거잖아요. 함수값은 여기 찍혀있죠? 함수값은 여기 찍혀있는데 우극한 값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달라요. 그래서 k-4가 3이 되는 순간에서도 역시 우리가 찾던 불연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k값은 요게 k값이 6이고 요게 k값이 7이 되는 거니까 합쳐서 이 문제의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 연속에 대한 문제였고요. 풀이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